스타벅스는 비싸도 상관없어. 분위기야 이 장소에 돈을 내는 거거든. 스타벅스랑 스타벅스가 아닌 커피점으로 나뉘게 되는 거야, 일본 사회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스타벅스가 바꿔버린 일본의 카페 문화인데, 스타벅스가 한국에서도 인기죠. 별다방. 일본에서도 무지하게 인기예요. 무지하게 있어. 어. 가게가. 일본 사람들도 스타벅스 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간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어떤 의미로 이제 스테이터스 있잖아. 나 수벅 다니는 뭐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좀 가지고 실제로 스타벅스 가격 정책이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 중에서 스타벅스는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인기 많은데 예를 들면 시골에 스타벅스 생기잖아요. 그러면 뉴스가 되려. 지금까지. 그랬어요? 시골에 스타벅스 생기면 뉴스 떠요? 드디어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도 있잖아.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가 바꿔버린 일본의 카페 문화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스타벅스가 어떻게 정착을 했고 한국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본의 좀 마케팅 정책이 다른지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게 한국 스타벅스의 메인 사이트죠. 대한민국에는 스타벅스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모 회사랑 합작해서 스타벅스 본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 회사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이마트, 초창기 때부터 이 이마트랑 미국 본사랑 같이 한국에서 이제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고,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은 코로나19에도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 늘려 매출 2조 향해 간다, 이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2020년 1분기 기준 매장 수는 1,409곳,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2019년에는 매출 1조 8,965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1,751억 원, 2위인 투썸플레이스는 2019년 매출 3,311억 원, 3위인 이제 이디야는 2,200원.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스타벅스가 이제 인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떨까? 회사가 몇 개냐면 이제 점포가 몇 개냐면은 짠! 이거 나오는데 회사 개요입니다. 직원 수 4,406명, 점포 수 1,581점포니까 한국보다 조금 더 많네요. 일본 점포가. 예,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매출 또한 일본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 재팬이 2019년도 실적. 그래서 그 뭐 매출이 2,011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조 2천 정도 되니까, 아까 이 기사를 봤을 때, 한국 그 매출이 1조 8,900억이니까 거기서 한 3천억 정도? 일본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매장 점포수가 많으니까 뭐 그만큼 많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 생각하더라도 대충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인기잖아. 일본에서도 그만큼 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진짜 많구나. 장난이 아니죠. 이 땅덩어리, 그 다음에 인구 대비로 보면은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근데 이 일본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원래는 일본에서 들어올 때는 일본에 이제 음식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 전문적으로 하는 상사를 끼고 진출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라이선스 비슷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장사가 잘 돼.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본사가 이걸 TOB를 때려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재팬은 본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스타벅스가 뭐 스타벅스 본사에 있어서도 좀 어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뭐 설립 뭐 199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쯤에 일본에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북미 이외에 그거 뭐 스타벅스가 해외 진출 처음 한 곳이 일본입니다. 긴자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에게도 일본이 진출한 게 상당히 좀 회사적으로는 좀 의미가 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출할 때 에피소드 상당히 재밌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일본식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해외 기업들이 일본에 와서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장사 적고 돌아가는 기업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스타벅스는 지금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어찌보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비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뭐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 이런 책도 나와요. 많이 있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에 스타벅스는 이렇게 다르다 있잖아. 일본의 기존점과 이런 게 다른 게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 이런 게 자주 나온단 말이야. 기존에 일본에 있는 이런 뭐 찻집, 카페 이런 거랑 스타벅스가 어떤 점이 달랐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진출을 할 때 일본의 흔히 말하는 카페 사정이 있잖아요. 어떤 식이었냐면은,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명탐정 코난도 괜찮아. 일본 드라마에 보면 전형적인 커피 하나 시켜두고 웬 아저씨가 신문 보고 있다가 신문 사이로 이제 이런 내용이, 이건 일본 키사텐이라고 하는데 찻집입니다. 예, 그러니까 찻집 겸 커피점 이런 느낌이죠. 아직까지 계승되고 있는, 예전부터 있는 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찻집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했느냐, 이런 커피점을.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하는 셀러리맨들, 막 하면 제가 왜 신문이라는 얘기를 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카페 가서 이렇게 이 찻집 가서 신문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특징적인 거 일본에서 뭐? 담배를 피면서 좀 있잖아요. 뭔가 좀 그 느낌이죠.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이런 찻집, 카페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예를 들어 엄청 좋아하는데 나는 담배 냄새 맡으면 좀 역해, 너무 싫어. 그런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이런 곳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면은 기본적으로 담배 냄새 나거든, 문 여는 순간부터. 커피를 즐기고 싶으면은 담배 냄새도 맡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룰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연령층이 좀 높은 것도 있고 원래부터 사용하는 사람들 층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게 일본식 찻집, 이런 카페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아. 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가는 장소라는 그렇죠. 느낌은 진짜 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스타벅스의 뭐 일반적인 가게 내부거든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고, 뭐 스벅 자체만 하더라도 뭔가 인테리어 자체가 세련됐다고 하면 좀 그런데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일본에 진출할 때 내건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일본의 이런 찻집은 담배 핀다 했잖아요. 일본에 있던 기존의 개념을 바꾼 게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진출할 때 내건 충격적인 게, 스타벅스에서는 담배를 못 펴요. 진짜 초창기에 들어간 1호점에는 예를 들어서 1층에는 금연, 2층에는 흡연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스타벅스가 가게 내부에서는 금연을 내겁니다. 그리고 대신 테라스 있잖아요, 밖에. 거기서는 괜찮아요.를 내걸어요. 이게 일본사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은 사람들이 당시에 다 망할 거라 했어요. 지정신이 아니라고. 일본은 90년대 후반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담배 피고, 열차에서도 담배 필 수 있는 데 많았고, 어디서든 다 담배 필 수 있었어요. 길거리에 길방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일본은 진짜로 담배를 많이 피는 나라거든요, 일본이. 그런 나라에서 카페, 커피를 파는데 얘들은 담배를 못 피게?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그게 반대가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셀러리맨,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담배 냄새에 있더라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왔어. 근데 기존에 있던 있잖아요, 숨어있던 샤이 커피 매니아잖아요. 샤이 커피 매니아. 나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도 좋아하는데 담배 냄새 너무 싫어. 그런 층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 내에서. 누구? 젊은 여성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스타벅스라는 공간이 일단 담배가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센세이션한 곳이에요.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가게가 있다? 유일한 곳 스타벅스. 근데 그것만 올까?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뭔가 디자인과 다르게 당시 일본에서도 이런 스타벅스의 디자인을 하거나 뭔가 일본어로 하면 오샤레라고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젊은 여성들의 코드가 많은 거야. 뭔가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고 최신식이고 담배 냄새도 안 나. 커피도 있어.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 오히려 그게 더 먹히는 겁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여기는 돈값 하네. 이런 마케팅 일본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야, 저긴 담배도 못 피고 이거 뭐 의자도 뭔가 좀 뭐야 이거, 카페랑 다르게 의자도 좀 다르고 뭐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안 가? 이런 아재들은 안 가지. 하지만 기존에 이용하지 않던 고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스타벅스로 달려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업 전개.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쳐가지고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붐이 올라가지고 일본에 카페 붐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카페 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에서. 젊은 친구들이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하는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그런, 거기서 수다 떠는 그런 문화. 일본에서 그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곳은 어쩌면 고인물 문화잖아요. 기존에 가시던 분. 그래서 뭐 루틴처럼 오늘도 밖에 좀 영업 좀 돌다가 안에 가서 신문 보면서 했는데, 스타벅스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장소로서 사람들에게 브랜드로 각인을 박히는 겁니다. 뭐 내부 인테리어, 담배 못 피는 거 이외에도 기존에 있는 찻집에는 없는 센세이션 문화, 스타벅스가 들고 온 게 있잖아요. 뭡니까? 바로 이거요. 일본에서 찻집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머그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 자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커피 따라 뜨거운 마시면서 하고 커피잔 딱 내려놓고 옛날식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없는 가게는 커피를 판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스타벅스는 뭡니까? 스타벅스는 이런 공간 내에서도 뭐 에스프레소라든지 그런 거는 물론 이게 그런 컵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종이컵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종이컵으로 오히려 여기 앉아가지고 있잖아. 종이컵 들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전형적인 그런 그림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도 많은 사람이 질타를 받는 거예요. 원가 절감이다.
뭐냐 저게 커피를 마시는데 뭔 종이컵에 마시냐 저거 뭐 그 자판기 커피도 아니고 말이야 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게 먹히는 거야. 이거 들기 힘들었는데 이거는 들기가 쉬워 이렇게 딱 잡으니까 거기다가 또 끼우는 거 있으면 손도 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일본에서도 먹힌 거야. 센세이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이후에 들어올 일본의 애플의 아이팟이라든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미리 스타벅스로 들어왔다 보면 됩니다. 기존에 없던 방식. 그런데 해보니까 세상에 이게 뭐니? 이 느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갑니다. 스타벅스는 그렇게 광고비를 쓰지 않는데 일본에서 패션 잡지부터 해가지고 요새 떠오른다. 커피 안 좋아하던 사람들도 친구랑 수다 떨려면 가야 돼. 돈 좀 비싸네. 그런데 뭔가 좀 인테리어도 잘 나오고 멋진 핫 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왜냐면 이건 스타벅스가 시작이거든. 일본이 또 그런 점도 보수적이야. 원조를 따져요. 누가 이거 먼저 했어? 스타벅스요. 누가 이런 식으로 그거 일본의 카페 이런 찻집 문화를 선도했지? 스타벅스요. 그러면 스타벅스 가서 마셔야 돼. 비싸요. 스타벅스니까 괜찮아요. 스타벅스는 비싸도 상관없어. 그 분위기야 이 장소에 돈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타벅스는 그 가격을 받아도 된다 입장이에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근데 다른 데 일본에 경쟁하는 일본 체인 있잖아. 그런 데는 저가 정책을 막 펴니다. 왜? 거기는 스타벅스가 아니거든. 마치 이거 있잖아. 예전에 말한 거. 아이폰이랑 아이폰 짝퉁 있잖아요. 진짜 그건 거야. 스타벅스랑 스타벅스가 아닌 커피점으로 나뉘게 되는 거야. 일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유일무이해요. 일본에서. 커피 맛이 좋아요. 뭐 엄청나게 좋은 원두를 써요는 저는 몰라요. 왜냐면 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마케팅 방식 있잖아요. 기존에 없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정착을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다른 외국 기업한테도 이런 스타벅스 마케팅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성공했느냐라는 책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장사하기 힘들어. 일본 사람들은 하던 것만 해, 쓰던 것만 해, 개혁을 안 해, 고리타분해 라는 점을 반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원조를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정착을 한 일본의 스타벅스. 그래서 지금도 압도적 쉐어 1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커피를 사 마시는 곳이 이 스타벅스라는 곳이라는 거죠. 요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안 갑니다. 물론 저도 이제 커피를 안 마시긴 한데 마시는 종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카페 모카라고 달달한 커피 있잖아요. 초콜릿 들어간 거. 근데 저는 그걸 마신다 하더라도 스타벅스를 가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니코니코가 안 되니까. 담배를 못 피니까. 근데 오상 원래 카페 자체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페 가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라고 뭐 안 해요, 오상. 제가 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가자. 그렇게 하면 같이 가서 그 카페 모카를 시키는데 그 이외에는 가고 싶다고 한 마디도 안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저한테 스타벅스 뭐 취미관에 그럴 수 있지만 인싸 문화예요. 일본에서. 맞아. 그러니까 저 같은 아싸는 가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걸 좀 비유하자면은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 냄새 맡는 느낌이야. 스타벅스 문 열 때. 그러니까 뭔가 여기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도 좀 뭔가 좀 거기 의상이 내가 입는 거랑 다르고 이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상 일본에서도 이거 있는데 있잖아. 계산대에서 주문할 때 두근두근 하잖아. 두구두구네. 말할 게 많아. L 사이즈가 아니네. 이름이 달라. M 사이즈가 뭐예요? 벤티? 토호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까?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데인데 S, M, L 아닌가? 왜 그렇게 안 하고 톨,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 왜 뭐 있잖아. 그 크림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런 거 대하기 싫어요. 그냥 이거요 이러면 얘 이겁니다. 맥도날드 가봐. 빅맥 세트요. 얘 빅맥 세트 끝이잖아. 근데 뭐요? 크림은 어떻게 할까요? 뭐 해가지고 뭐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무튼 현기증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 실제로 이 좀 선호하는 일본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스타벅스 아르바이트가 인싸들한테는 스테이터스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진짜 스벅 알바 했었어요는 취준생 면접 때 자주 쓰죠. 먹히죠. 먹혀요. 먹힙니다. 농담 같죠. 취업할 때 이력서에 그렇게 쓰는 친구도 꽤 있습니다. 일본에서. 왜냐면 말했잖아. 스타벅스는 인싸의 상징. 인싸의 상징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상징이에요. 알바생도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면서 일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스타벅스에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좀 최신 트렌드, 인싸적인 장소다 보니까 거기서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창가 자리에 맥북 켜놓고 있잖아요. 커피 손에 들고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에 돈을 내는 그런 좀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 갖고 있지만은 어쨌든 일본의 스타벅스는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만큼 어찌 보면 미국 기업 중에서 애플과 이 스타벅스만큼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로잡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 비결이 책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와 스타벅스를 따라해 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렇게 일본의 카페 문화를 많이 바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끝.